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토요일마다 저희 오밤중 뉴스를 찾아와 주는 손님이 계십니다. 네, 이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인혜입니다. 정치 루킹 이인혜 기자. 네, 네, 제 눈을 빤 쳐다보는 게 정치 루킹은 안 해? 라는 표정이 읽혀서 네, 네. 정치롭게 왜 안 하시나 했어요. 분명히 음. 지난주에는 바로 하셨는데 왜 이번 주에는 정치로킹 얘기를 안 하시지 싶어가지고 갑자기 네. 정치 루킹이 생각이 안 나길래 네, 그냥 이인혜로 그냥 건너뛴 거예요. 나름 저의 정체성인데 정치로킹이 너무하네요. 아니, 이게 이게 우리 이경 대변인도 그렇고 이인혜 기자도 그렇고 매번 이렇게 말로 폭행을 당하는 느낌이라 참. 아니죠. 네.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허허 하고 좋게 받아주시는 거죠, 기자님이.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알겠어요. 네. 강지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배님 당하시는 거 보면서 동병상련을 느꼈다고. 아, 그래요? 네, 우리 지호 씨도 보면은 참 보면 이렇게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대응을 잘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하는 거 보면서 약간은 통쾌하면서 동병상련도 느낀다고. 좀 이렇게 능글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잘 못하는 게 우리 강지호 기자가 못하고 조금 잘하는 게 우리 대호 씨. 네. 잘하죠. 네. 네, 그래서 가끔씩 대호 씨한테도 제가 보면 말린다 내가 싶을 때가 있어요. 예, 농담이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누군가한테 말린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원래는 윤석열과 내란이었는데 이게 조금 얘기가 진전되면서 김건희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김건희가 내란에서 뭘 했느냐, 그 다음에 김건희가 그동안에 국정을 얼마나 쥐락펴락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김상민 전 검사 얘기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김상민 검사가 또 뭐에 나오느냐 하면 국정원 홍장원 차장과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김건희가 그러면 이 내란에 뭔가 손을 썼다는 얘기야? 라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참 요새 김건희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권력자 노릇을 이제 한 어.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지가 권력자였던 거지. 맞아. 그렇죠. 근데 이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9월 20일이었겠죠? 21일 그 사이 때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검사와 또 김건희, 명태균 씨 이렇게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 속에서 어떻게 공천에 김건희가 개입을 해왔는지 창원 의창구 지역에 대한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김상민 전 검사가 아무래도 김건희 쪽 사람일 것 같다. 그랬죠. 그런 의혹을 한번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그쵸. 결국 드러나고 말았죠. 네네 드러나고 말았죠. 그래서 이 김상민이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김건희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려고 했던 것이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몇 명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김상민이고 또 한 사람이 이 임종석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이 두 사람을 왜 그렇게 챙겨줘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랬거든요. 아마 김상민도 비슷한 어떤 차원에서 좀 다뤄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김상민 전 검사는 일단은 홍장원 차장과 연계된 지금 내란과 관련된 부분은 좀 후술하기로 하고 네. 우선은 김상민 전 검사가 도대체 어떤 행보를 걸어왔길래 이 김건희가 챙겨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럼 실제로 지역구 그 공천을 받을 그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썸네일 이렇게 잡아봤어요. 김상민 공천 꼭 줘야 할 이유가 김건희에게 있었다. 이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대체 김상민하고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야?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평이한 썰이 김상민 검사의 부인하고 김건희하고 가깝다라는 썰. 또 다른 얘기는 김상민 검사의 그 처갓집하고 김건희가 가깝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와요. 아. 근데 그건 제일 평이하고 네. 그나마 좀 받아들이기 수월한 내용이야.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참 차마 내가 말을 못하겠어. 예. 김건희가 이 사람 말고 그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문자를 보냈다며 한밤중에. 네네. 문자 내용이 뭔지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저 바뀐 전화번호는 이거예요. 뚝뚝뚝뚝뚝. 그걸 11시 반에 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네. 굳이 자기가 가까운 사람도 아니야. 국정원장하고 무슨 영부인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런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뭐야 조태용하고 거기다 불을 붙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윤석열이 나도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알고 싶다고 한 얘기. 그건 좀 웃겼어요. 야, 이거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수준에서 거론된 얘기도 있어요. 김상민하고 김건희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관계다라는 등, 혹은 그 이상의 관계다라는 온갖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참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 여러 의혹들이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이제. 그런 것 같네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의혹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민망하네요. 민망하죠. 네. 근데 우리 김상민 검사 얘기를 좀 몇 번 했어요. 네. 우선은 기자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명태균과 김건희의 48분 통화 녹취록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다뤄주신 바 있더라고요. 네, 지난 네. 며칠 전에 2월 네. 17일 날 제가 한번 다뤘었어요. 그때 이제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전화를 걸어서 창원 의창에 그 김영선 의원 말고 김상민을 그 공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또 심지어는 김영선한테도 좀 도와주라 그래라. 맞아요. 그랬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선이 어차피 컷오프 될 거고 당시에 있었던 사람 중에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 중 하나가 김종양 의원, 현 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역자다, 일했던 부역자다. 왜냐하면 인터폴 총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도넘은 비난을 하면서 사실상 김상민을 꼭 꽂아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명태균이 그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110석도 못 넘는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이철규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이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지를 해주는 김건희에 대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참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2월 16일이 보니까 국힘 공천관리위에서 경남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봤대요. 그러니까 한참 면접이 있었던 그 그 시점에 시점이구나. 전화를 했던 것이 또 문제가 됐던 거고. 야, 참 보면 대단하네요. 하여튼간에 그러면은 김건희가 김상민을 엄청 챙겨주려고 했던 거는 명백하네요. 그렇죠. 아, 근데 거기다가 김영선한테 또 전화를 걸어서 김영선 어. 전 의원한테 김건희가 실제적으로 전화를 걸었던 내용들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명태균 씨에게 결국에는 김건희가 이 얘기를 해라. 김영선 전 의원에 관련돼서 컷오프 된 것도 얘기하고 뭐 도우라고 얘기를 해라 했더니 자기는 이제 얘기를 못 하겠다.
그래서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연락을 하면서 사실상 김상민 당신은 이제 빠지고 김상민 검사를 도와라. 도와라. 그럼 내 너한테 장관 자리를 주든 뭘 하나 주겠다. 공기업 사장 자리도 주고. 야, 근데 정말 지가 대통령처럼 굴었네.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공기업 사장을 지 마음대로 준단 말이야? 와, 단순한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국정농단이에요, 것처럼 이거. 그러니까요. 국정농단하고 쥐락펴락했다는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네. 이런 사람을 저는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영부인이 이렇게 국정에 막 개입하고 하는 거를 사실 몇 번 봤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두환 이순자, 전두환 이순자 이 상태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 아마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80년대 대학생들이 주걱을 들고 밥주걱을 들고 시위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 이순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외모가 주걱턱이다 이래가지고 그 주걱턱 밥주걱을 들고 시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고 근데 그 정도로 국정에 많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 보니까 이순자는 저리 가라 정도야 그렇죠. 완전히. 전두환 이순자는 그냥 여기 명함도 못 내밀겠어. 가벼운 수준인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 애교로 보일 정도. 아니 근데 공천을 이렇게 막 바꿀 정도면 야 정말 지 멋대로 하냐. 그러면 공천도 막 바꾸려고 그랬고 국정원에 꽂아준 것도 김건희고 국정원 그 법률특보인 네. 상태에서 국정원 제2차장 혹은 기조실장으로 꽂으려고 한 것도 김건희고. 김건희일 수도 있는. 진짜 김건희인 거죠, 그러면은 거의. 김건희가 김상민을 엄청 이렇게 감싸고 돌았네.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그 한 자리에 앉혀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한 거죠. 진짜 많이 지금 도대체 무슨 관계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들의 관계를 짚어보기 전 우선 김영선 전 의원과 어떻게 그럼 얘기를 했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 2월 18일에서 3월 1일 그 사이에 11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제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4차례 전화를 했고 그중 3번이 2월 18일 그 문제가 됐던 그 2월 18일에 연락을 이제 주고받았는데 그 연락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때 이제 장관 자리 제안을 하는 대가로 도와라. 그랬더니 김영선 전 의원이 너무나도 화나서 내가 배알도 없냐. 배알도 없냐. 어떻게 5선인 나를 자기 새끼 챙기겠다고 5선인 나를 제치고 그래 걔가 뭔데? 꽂으려고 기껏해봤자 하는 거냐. 검사밖에 안 되는 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비난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3차례 전화를 끝나고 나서 그냥 그날 밤에 바로 김해갑으로 출마하기로 정리하고 그렇죠. 지역구를 바꿔버리죠. 네, 지역구를 바꾸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요. 김영선 의원이 뭐 억울했지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사실 그래서 칠불사 회동을 회동. 할 네. 때 근데 개혁신당에서는 실제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이 되면 그때 터트리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무마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준석 전 의원은 그리고 천하람 의원도 이준석 의원이죠.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도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처음엔 얘기를 했다가 이후에는 이제 천하람 의원은 좀 들은 것 같다라고 좀 바꿨고 실제적으로 그 칠불사 회동에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 말고도 또 참여한 개혁신당 관계자가 있어서 그 관계자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김상민 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개혁신당도 어쨌든 여기에 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사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그 이준석 의원도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왠지 좀 약해. 뭔가 이 사람도 뭐 물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꼭 검사들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꼬리를 내려요. 그 적극적으로 막 치고 나가다가 검찰 관련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워낙에 지금 다른 분야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사실 검찰과 관련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했다는 말 기억나는 게 잘 없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난히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꼬리를 내리는지
그러네. 여러 검찰만 끼면은 여러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있습니다만 뭐 얘기하긴 좀 그렇고 네.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인가 싶기는 한데 뭐 성상남 사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좀 밝혀져야 네. 하는 것이고 뭐 성상남 사건 같은 거 근데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이상해. 왜냐하면 저기 그 제보자라는 사람들의 태도나 진술 경과를 보면 조금 친밀성이 낮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뭔가가 근데 그것도 걸려 있을 것 정리가 같다. 이미 된 거라 참 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준석 의원도 뭐가 걸려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고려할 그렇죠. 정도로 그만큼 본인이 이 김상민 검사를 꽂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던 네, 거네. 너무 컸던 거죠. 열이 많이 받았던 거죠. 화가 많이 네. 나고. 이 부분을 검찰도 아마 창원지검에서는 충분히 알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수사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렇죠. 지난해 사실 11월에 창원지검에서 보고서를 다 작성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그러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한 번도 수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미 터진 거를 우리는 어느 정도 이미 공천 개입이 나올 2024년 9월부터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면은 창원지검에서도 충분히 이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 보고서까지 다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수사를 안 한 거다. 그러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안 하게 된 건 결국 김건희 때문 아니냐. 김건희가 무서워서 수사를 못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재밌는 게 검찰은 김건희한테 물려 있고 김건희는 또 검찰한테 물려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준석은 김건희를 물고 있지만 검찰한테 물려 있고 그러면서 얘네들 사이에 일종의 담합 같은 게 형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이준석도 이렇게 딱히 수위 높은 공격은 또 안 했던 것 같아. 그렇죠. 윤석열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면서 또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하면서 이 보면은 얘들 사이에 뭔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김상민 전 검사가 도대체 어떻게 검사 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해왔길래 김건희 눈에 띄일 수밖에 없었냐,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2019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김상민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에 특삼. 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조국 전 대표 수사가 한참 진행될 때가 특수 2부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특수 2부에 충원이 되어서 같이 아. 수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조국 대표 네. 때려잡는 행동 그 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로서는 첫 번째 정치적인 어떤 승부를 건 셈인데 거기에 도움을 준 사람이군요. 김상민 그렇죠. 검사가. 그래서 근데 김상민 검사가 조국 대표 수사를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김건희가 나중에 또 명태균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게 고발 사주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뭐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고발 사주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이 미래통합당에 있었던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는데 그 고발장 내용이 뭐 여권 인사들, 그러니까 당시 여권 인사라고 하면 뭐 유시민 네, 이라든지. 유시민 작가나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고발해라 이런 식으로 사주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처음 시작은 그 소위 채널 A와 한동훈 사이에 검언 유착 사건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검언 유착 사건에서 그 유명한 한동훈의 그 비밀번호 사건이 그래가지고 등장하는 거고. 등장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 한동훈이 뭐라고 우기기 시작하느냐, 그리고 이동재도 뭐라고 우기기 시작하냐면 이거는 그 공작이다. 민주당의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공작의 내용이 뭐냐면 한동훈과 이동재를 그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공작을 한 거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당시 제보자였던 지현진 씨하고 네. 그 유시민 씨를 막 얽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고발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니까 그 고발을 당시 국민의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죠. 대신 고발을 하게 만들어준 건데 고발장을 다 써주죠 검찰이. 그렇죠. 검찰 그 고발장을 다 써준 사람이 손준성이었던 거고
당시에 물려있던 사람, 그 고발장을 전달해 준 사람이 김웅 의원이었고, 근데 이게 2년 만에 현재 무죄가 났어요 또.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과정에 김상민이 또 끼어 있다. 껴있다라는 어디 거는 부분에 껴 있어요? 어디 부분에 껴있냐면 어쨌든 고발장을 작성하려면 당시에 그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어떤 행적을 걸었는지 이제 그렇죠. 조사를 하잖아요. 이제 제보자 지현진 지현진 씨. 씨가 한참 이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거기 판결문이 있었는데 그 음. 판결문을 열람한 게 김상민 전 검사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때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공범이네. 네, 의심을 많이 받았고 사실 검찰에서도 이 수사를 할 때에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수사도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보고서에 적혀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시 손준성 정책관에게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이제 흘러가면서 김상민 전 검사는 자연스럽게 수사가 안 되는 대상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이게 결국에는 어쨌든 김상민 전 검사가 고발 사주에서 판결문을 열람하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고발장에 작성한 것에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았겠냐 이런 의혹을 좀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참 김상민 검사가 그때 열람한 판결문이 좀 재밌어요. 이제 얘기 들은 바로는 그래요. 그게 지현진 씨가 그 모 언론사를 인수하고 뭐 새로 만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기로 했던 돈을 안 냈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고 뭐 네. 주식을 뭐 담보로 제공을 받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복잡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사기 이렇게 고발된 게 있고 몇 가지 배임도 있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그 지현진 씨의 전과가 얼마나 되며 수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한 거예요. 메신저로 공격하려고. 그래서 메신저로 네. 공격하면서 그 지현진이 평소 쓰던 수법이 이 수법이야. 라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일을 김상민 검사가 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야, 이게 진짜. 대표적으로 검사로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전형적인 정치 검사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 눈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김상민 검사가 2023년도 9월쯤에 이제 한참 총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기쯤에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근데 김상민 검사가 저는 보면서 되게 좀 웃겼던 게 이 사람 참 어설퍼. 어설프죠. 그 김건희한테 낙점을 받아서 이렇게 출마를 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으나 뭘 되게 어설프게 하는 바람에 결국에 이 양반 저기 징계까지 먹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문자 메시지 보내는 바람에 그 문자 메시지 보니까 뼛속까지 차온 사람. 근데 이 사람 출판 기념회 하면서 큰절까지 했네? 네. 아우 유치해라. 2023년 12월에 출판 기념회 열어서 거기서 절도 하고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를 열고 막 이랬던 것 자체가 정치적인 정치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중립성을 이제 위반한 것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 김건희한테 이제 낙점을 받으면서 너무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제 나는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냥 무작정 정치 행보를 걸은 거죠. 근데 정치행보 무작정 걷는 것도 좋은데 문자 봐 뼛속까지 창온 사람 이거 언제적 얘기야? 언제적 문자야 이거요. 죄송한 얘기인데 뼛속까지 어디 사람 이 얘기를 누가 맨 처음 한 줄 아세요? 사실 유시민 작가가 옛날에 젊을 때 대구 수성구에 출마를 한 적이 있을 거야 아마. 그때 대구 남자 유시민 뼛속까지 대구 남자 이렇게 그렇게 썼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인 거야. 그 유시민이 몇십 년 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레토릭을 때거든. 가지고 그 레토릭을 그거를 가지고 또 했다는 거 되게 웃기고 그리고 출판 기념회에서 큰절하고 이러는 거 많이 본 시츄에이션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옛날식인 거죠. 옛날식. 김건희가 이렇게 옛날식 남자를 좋아하나 보네요. 나도 한번 도전해 볼 걸 그랬나? 네, 말하지 죄송합니다.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표정이 일그러졌어 순간 네. 살짝. 네. 네, 좀 힘드네요. 네. 제가 갑자기 거기에 좀 이입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네. 좀 말을 아끼기로 하고.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감찰 지시를 해서 법무부 처분 3개월을 받았음에도 징계, 네, 그러니까 징계, 정직. 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네,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근데 윤석열은 이 김상민 검사를 엄청 축켜 세웠더라고요. 네, 직접 찾아가 가지고 했었습니다. 격려도 하고 저희- 복대도 했다 그러대. 그렇죠. 저희 오밤중 뉴스에서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네. 정정식 의원이 부인상을 당했을 때에 김상민이 빈소를 찾아요. 근데 이 김상민 전 검사가 정점식의 그 어디 고등학교 창원 경상고의 후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가 부인상을 당했으니까 이제 찾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도 와 있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비공개 회동을 하는데 둘이서 독대를 해요. 독대를. 복대를 했구나. 와,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에게 이제 독대를 하는 그 정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징계받고 해가지고 못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아니야, 나 건재해. 나 그리고 나 윤석열하고 빽 있어.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윤석열하고 빽이 있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지 이제 그 선거운동의 일환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렇죠. 명백하지 뭐. 하다못해 뭐 지금 또 하나 밝혀진 그 김대남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진 붙여놓고 자기 이제 여기 친하다. 그래서 한동훈 사진은 뺄까요? 어째요? 이랬대는. 네, 그렇게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왜 어쨌든 윤석열과 함께하는 사람들 해서 친윤 행보 많이 걸었었잖아요. 하다못해 김영선 전 의원도 그쵸. 자신이 친윤이라는 식으로 것처럼. 계속 홍보를 했었는데 김상민 전 검사도 똑같이 한 거고 특히나 마산 어시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그때 경호가 되게 삼엄했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와서 그 인사를 하고 아니 윤석열과 그러면 그 경호망을 뚫고 들어오려면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거든. 절대 그냥 못 뚫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걔 누구야? 김성훈하고 연결이 됐겠는데 이렇게 되면 김성훈도 있고 경호차장. 당시에는 김영현도 경호처에 있었으니까 다 뭐가 이렇게 좀 이거는 연관이 돼 있겠죠. 김건희가 꽤 많이 챙겨줬다 이래저래. 정말 많이 챙겨줬죠. 진짜 많이 챙겨줘. 공천도 챙겨줘. 떨어지니까 새의 일자리도 챙겨줘. 그리고 새 일자리에 가서 진급도 한번 챙겨줘. 도대체 얘는 얼마나 가깝길래 이런 짓을 얼마나 하는 거죠? 가까우면 윤석열이 따로 나중에 이렇게 좋은 후배다 이런 식으로 또 챙겨주고.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공천관리위에서 실제로 면접을 봤을 때에 아니 당신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공천할 용기가 생기더냐? 그렇지. 라는 식으로 굉장히 수위 높은 압박성 질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이제 선거 운동을 한 거고 면접 보고 나서 정점식 의원 그 부인상 간 거는 심지어 본인 면접 보고 나서 바로 통영까지 날아가서 본인은 자신 있다는 이거네. 그 인사를 한 거예요. 면접 절차는 그냥 요식행위일 뿐 나는 이미 공천 받았다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둘은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게 그때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인데 본인이 근데 친윤임을 강조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그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걸려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었어. 그러니까 한동훈한테도 자기가 빚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동훈하고 김건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뭐냐면 사람들 되게 가려요. 그래서 쟤는 아니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칼 같아. 뭐라 해야 되나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사람을 너무 심하게 가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자기 눈에서 봤을 때 쟤는 함량 미달이야 되잖아. 그럼 인간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상처받은 사람들 내 주변에서는 봤거든. 그런데 그 김상민 검사가 한동훈한테는 딱 그렇게 취급을 받은 모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껴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엄청나게 싸고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뭔데 얘들? 본인이 싸고 돌면은 이 사람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안 됐어요. 안 3월에 됐죠. 결국 컷오프 되고 어쨌든 이 사람 빼고 나중에는 그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하고 그 당시 배철순이라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네.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그 두 사람이 경선에 이제 붙게 된 건데 떨어지고 나서는 2024년 8월쯤에 국정원 법률 투표로 이제 가게 된 거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김상민 전 검사가 실제적으로 그 법무부 징계 피하려고 소송을 걸었다가 1심에서 패소된 게 2주 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했었죠, 그래서. 네,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봤을 때 모르겠지만 이 김상민 전 검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와 이제 깊숙하게 연루가 되어 있고 뭐 한간에는 쪽 가족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뭐 최근에 이제 검찰 쪽에서 돌아오는 얘기를 보면 이래요. 김건희를 털면은 검사 마누라들이 우수수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검찰이 지금 뭐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상민 역시도 그와 관련된 게 아니겠느냐라는 네.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김상민 검사의 부인이 김건희랑 가깝다. 뭐 아니다. 김상민 검사의 처갓집이 가깝다. 아니야. 걔네 집이 가까워. 뭐 오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같은 김씨잖아. 뭐 이런 얘기까지 오죽했으면 같은 김씨. 네. 참 어떤 얘기인지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뭐 이래저래 가지고 어쨌거나 이 김상민은 떨어지긴 떨어졌죠. 네, 떨어지고 이제 뭐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후속 행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온 만큼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특검법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명태균 특검법이 어쨌든 본인들에게 가장 불리한 요소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을 떠나서 명태균 특검법은 더 이제 찬성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죠. 아마 줄줄이 걸려들 거예요. 지금 이 사건 이 김상민 전 검사에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벌써 이철규 의원, 윤한홍 의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걸려 있고 김건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줄줄이 날아가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친윤 뭐 윤석열을 구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뒤에서는 뭐 조기 대선 다 준비할 것처럼 이미 다 짜고 있던데요. 보니까 그 기사도 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뭐 윤석열과 김건희는 버린 패로서 대선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명분도 만들어 가는데 또 걸려 있다 보니까 마냥 내칠 수는 없는 그런 참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특검법 통해서 어떻게 밝혀질지 좀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김건희 부분은 까면 깔수록 의문밖에 안 나와요. 도대체 이 뭐야 이 애들. 그러니까요. 어떻게 전 근대적인 글쎄 우리나라가 1980년대 전두환 시절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면인데 그 장면을 21세기에 또 보게 된다는 거 40년 전에나 통용될 법 아니 40년 전에도 욕먹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게 당황스러워요. 한편으로는 이게 검사들 세계였어요. 검사들 세계는 얼마 전까지도 이런 거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장관 하니까 이게 세상 밖으로 지금 흘러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검사들 개혁인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민주사회에는 도저히 적합하지 않은 이런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뿌리를 뽑아서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좀 시험 좀 잘 치는 놈들이라고
검사 역할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시험 잘 쳐가지고 시험 잘 치는 사람이 또 대체로 보면 어떤 특징이냐?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시험 잘 치는 사람은 안 그런데 머리는 특별히 안 좋은데 시험 잘 치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출세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것을 베껴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또는 누군가를 홀려서라도 출세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일시감치 걸러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사실 아, 결국에는 윤석열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뒷배해주는 조건, 그러니까 검찰로서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자기는 자신의 출세욕이나 이런 부분들을 채워왔던 거고, 그렇게 해서 소수 기득권들과 이제까지 인맥을 쌓아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윤석열을 이용해서 김건희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누리는 셈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을 어쨌든 이 내란 관련해서 반드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이제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의 적폐, 악 이런 것들을 반드시 뿌리 내려 이제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뭐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김건희가 이용한 남자는 윤석열뿐만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아마 우리가 엄청나게 대하 드라마로 나오지 않을까. 막장 드라마, 무슨 대하 드라마야. 막장 드라마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빼주세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저는 이제 관전자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 말하고 싶은 가치도 안 이인혜 같은 느껴지네요. 사람은 그런 거 보면은 토할 거야, 아마. 네, 전 정말 싫어요. 네. 이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이경 대변인도 올라온다고. 구속에서 불불 끓는다고. 역겹죠. 역겹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구역질 납니다, 정말. 예, 이거는 정말 막장 드라마급에도 못 드는 참 추악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정말 우리 이인혜 기자가 와서 얘기해 주는 얘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다음 주에도 아주 재밌는 주제, 네. 좋은 주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